확실히 양문석은 조지스트였는데, 그러나 그 직후에 양문석은 바로 이 헨리 조지를 배신합니다. 이 사기 대출의 피해자는 누굽니까? 이때요 11억 원이면요 자영업자 10명 20명의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는 돈입니다. 양문석 후보는 편법 대출은 내가 뭐 사과하는데 사기 대출은 아니다. 사기 대출 의혹을 제기한 원래 당선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관찰하겠다. 고소를 예고합니다. 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게 뭐냐면요, 손해배상,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을 물려가지고 더 이상 비판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자기가 부동산 빚갚는 데 쓸 거면서 사업자 대출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장려의 명의로 사업자 대출 받아가지고 결국은 대부업체 빚을 갚았잖아요. 희망행위라는 거고. 하여튼 1년에 이 부동산 영린 거스르기가 민주당의 최대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2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일보 허민입니다. 네, 오늘 완연한 봄 날씨, 좀 낮에는 덥다고 느낄 정도의 봄 날씨입니다. 자, 이 봄 날씨를 만끽하시고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주제는 양문석의 부동산 영린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놓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오늘 첫 주제는 제가 격주에 한 번씩 문화일보 지면을 통해서 쓰고 있는 허민의 정치 카페 같은 주제로 썼기 때문에 이것을 주로 놓고 여러분과 함께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네, 양문석의 부동산 영린, 무슨 말인가? 영린이란 말 아시죠? 영화로도 나왔죠. 원래는 이제 용의 이제 목 아래에 있는 거꾸로 솟은 비닐을 얘기합니다. 거꾸로 역자하고 비닐 인자인데, 이걸 건들면 용이 이제 화가 나서 분기탱천해가지고 뭐 난리를 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 삼국시대, 옛날 고대 중국 사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에서 역시 민심의 영린, 그러면 이제 부동산 문제입니다. 부동산 문제 잘못 건드리면 민심이 막 걷잡을 수 없이 그냥 막 들끓죠. 지금 민주당의 일부 후보자들이 그러한 부동산 영린 건드리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공천권을 쥐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일단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 이미 선거운동 많이 진행이 됐고 지금 와서 자를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철 대응을 안 하고 있고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문석 같은 경우는 후보직을 계속 총선 때까지 유지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1년의 이 부동산 영린 거스르기가 민주당의 최대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제가 쓴 정치 카페를 토대로 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엔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헨리 조지를 따르는 토지 공개념 주장자들이 진지를 구축해온 전통이 있다. 헨리 조지스트 혹은 조지주의자로 불리는 이들의 구호는 We must make land common property, 즉 이 토지를 공공의 재산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바로 이제 조지가 진보와 빈곤이라고 하는 조지의 책에서 주창한 말입니다. 헨리 조지는 이제 19세기 1830년대 태어나서 아마 1890년대쯤에 이제 사망한 미국의 정치 경제학자죠. 유명한 토지 공개념을 주장을 합니다. 토지 단일세를 주창을 하죠. 모든 세 다 폐지하고 토지세만 단일세로 하는데, 토지에서 얻은 모든 수확, 수익, 이런 것들은 전부 다 100% 세금으로 다 귀속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아주 과격한 주장을 했던 건데, 이것이 사실은 현대사회까지 많이 인용이 되고 있어가지고 현대사회에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이 조지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조지스트로서 이름을 처음 알린 교수는 이제 김윤상 경북대 교수인데요. 이게 1990년대쯤에 이제 이 조지의 이름을 알리면서 학회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아름아름 모임을 꾸려가지고 이제 공부를 합니다. 예, 그때 모였던 사람들 중에 이제 누굽니까? 노무현 정권 때 정책실장을 지냈던 이정우 경북대 교수, 이런 분들이 계시죠. 또 다시 한번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현대의 토지 정책은 곧 부동산 정책이다. 노무현 정부의 초대 정책실장, 지금 말씀드린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실장을 한 김수현 세종대 교수, 뭐 얼마 전에 정책실장을 해서 여러분 잘 익숙하실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당시 이제 지공주의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경북대 김윤상 교수가 제창한 건데, 이 그 헨리 조지의 이제 토지공 개념에 이제 영감을 받아서, 그래 토지는 위에 공유해야 돼. 땅지자 공유할 공자. 그래서 지공입니다. 지공주의자. 지공주의라고 한 책도 냈어요. 지공주의자로서의 부동산 정책을 좌지우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였을 때인 2021년 3월 출범해서 지금도 활동하는 정책자문그룹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책 세바정이라고 하는데, 이 내에도 일본의 조지주의자가 활동 중이다. 네, 지금 그 앞에 여러 가지 배경 설명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양문석 후보의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문석 후보 누구죠? 뭐 일단은 뭐 문재인 정부 때 뭐 정치기 부의장을 한 인물이지만, 뭐 지금은 뭐 찐명으로 이름을 날린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안산 상록갑에서 그 어쨌든 이제 관록의 전해철 의원, 그러니까 친문 출신의 지금 비명 그룹이죠. 비명인 전해철 의원을 꺾고 경선에서 후보가 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공천권을 따냈는데, 이 양문석 후보가 2018년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합니다. 근데 이 시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문재인 정부가 이제 2017년 5월부터 집권을 해서 사실은 이제 뭐 경제 정책으로는 소득주도 성장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정책으로는 굉장히 하여간 부동산 투기 옥죄기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양대 경제 정책으로 이제 했던 때고, 요때 정책실장과 사회수석을 연달아 했던 사람이 바로 조금 아까 소개시켜드린 조지이스트, 지공주의자 김수현입니다. 즉 김수현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과 사회수석으로 있을 때 바로 양문석이 민주당의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면서 이 조지주의에 물들게 되죠. 자,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양 후보는 2018년 8월, 바로 이제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시절입니다. 연합뉴스 TV와 인터뷰에서 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 대해 좀 더 혁신적인 조치들이 나와야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국 금융을 강하게 조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금융조이기가 여기서 이제 처음 등장을 하죠. 그리고 2019년도 제 머릿속에 생생한데, 문재인 정부가 12월 16일입니다. 12.16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라고 하는 걸 내놓으면서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이제 금지가 됩니다. 네, 금융 대출이 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을 잡겠다, 부동산 뛰는 걸 잡겠다, 이제 이런 거죠. 확실히 양문석은 조지스트였는데, 그러나 그 직후에 양문석은 바로 이 헨리 조지를 배신합니다. 민주당의 전통을 배신한 거죠. 같이 보실까요? 어떻게 배신했는지. 양 후보는 첫 번째, 2020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빌린 수억 원의 돈을 보태서 서울 자만동 아파트를 31억여 원에 구입하고, 두 번째, 이듬해 4월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이 아파트를 담보잡아 예금이 150만 원에 불과한 장려 명의로 사업자 대출입니다. 부동산 대출이 아니라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은 뒤, 세 번째, 이 대출금을 사업에 쓴 게 아니라 어디에? 대부업체 돈 갚는 데 쓰고, 네 번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아파트 31억 원짜리 아파트를 21억 원의 공시지가로 축소신고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양문석의 저는 명확히 뭐 사기대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양문석은 뭐 이거를 사기대출로 부르는 언론사를 뭐 고소하겠다, 뭐 징벌적 손해배상을 뭐 하십시오. 뭐 저를 고소하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이 얘기했죠. 나를 고소하세요 얘기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를 고소하세요. 네, 사기대출이라고 전 불법대출이고 편법대출이면서 사기대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기대출의 피해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그때가 언제 때입니까? 2020년 이 사기대출 했을 때가 코로나가 막바지 기승을 부릴 때였어요. 이때요, 이 자영업자들이 폐업률이 어마어마하게 그냥 막 눈덩이처럼 불어날 때였습니다. 돈 1억 원, 몇 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가게 문 닫고 폐업 신고를 했던 자영업자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11억 원이면요, 자영업자 10명, 20명의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는 돈입니다. 이 돈이 사업자 대출이라고 속여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용도외 지출, 즉 부동산 빚 갚는 데 썼잖아요. 대부업체 빚 갚는 데. 분노가 안 느껴지십니까? 저는 정말
치밀어 오는 분노. 이게 영린을 건드린 겁니다. 용의 비닐, 거꾸로 쓴 비닐을 건드린 거예요. 그 이외에도 뭐 더 있습니다. 서울 성수동에 이제 30억 원여의 이제 건물을 이제 증여한, 편법 증여한 이제 공영훈 후보, 경기 화성을이죠. 그리고 한남동 재개발 지역 단독주택을 두 아들에게 증여하는데 증여세까지 대납해준 대장동 변호사, 찐명이죠. 양분왕 후보, 광주 서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행태도 민심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양문석 후보는 편법 대출은 내가 뭐 사과하는데 사기 대출은 아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기 대출 의혹을 제기한 원래 당선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관찰하겠다. 고소를 예고합니다. 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게 뭐냐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을 물리겠다는 거예요. 고소를 해가지고 그래서 뭐 몇억 원, 몇십억 원 이걸 물려가지고 언론이나 시민들이 누구를 비판했을 때 그 비판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손해배상,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을 물려가지고 더 이상 비판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못했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그 대법원 판결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이게 판례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대출 신청인이 창업자금, 대출금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만 이걸 속이고 대출한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이게 2003년도 판례인데요. 바로 이제 양문석이 여기에 해당되죠. 이게 자기가 이게 부동산 빚 갚는 데 쓸 거면서 사업자 대출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장녀의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대부업자 빚을 갚았잖아요. 기망행위라는 거죠. 두 번째 2017년도 판례인데 금융기관이 사기 대출을 먼저 권유하는 등 공모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즉 양문석이 그랬어요. 이게 뭐 그 새마을금고 측에서 나한테 먼저 제안을 한 것이고 그래 내가 귀가 솔깃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 같다고 했는데 그렇게 공모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 신청인의 사기죄에 해당한다. 양문석은 이 사기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는 이 양문석을 포함해서 민주당에서 이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헨리 조지의 배신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행태는 대실패로 끝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소중한 재선을 날려서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2030 영끌 쪽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의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유시민, 민주당계 진보 좌파 쪽의 빅스피커죠. 유시민의 새해 소망이 하나 있어요. 기억나는 게 더는 땅을 사고 팔면서 부자가 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새해 소망을 유튜브에서 말하는 게 기억이 납니다. 네, 과거의 흑석 김의겸 선생, 그리고 지금의 잠언 양문석 선생, 그리고 민주당의 자칭 조지스트들, 조지주의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새해 소망인 것 같습니다.